20년 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화려한 마천루의 신화가 이제는 차가운 재앙의 상징으로 변해가며 부동산 시장의 몰락을 알리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복판에서는 1,000억 원이 넘는 금싸라기 땅들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8번이나 유찰되는 유례없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한때 구름 위의 궁전이라 칭송받던 잠실 시그니엘은 이제 거래가 완전히 끊기며 그 견고했던 명성이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같은 시기 도심의 저층 고급 주택들은 불과 4년 만에 175억 원이 뛰는 기염을 토하며 새로운 부의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왜 과거에 우리를 매료시켰던 하늘 위 성역은 무참히 무너지고 땅에 발을 붙인 집들은 이토록 무섭게 치솟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타워 팰리스로부터 시작된 초고층 신화의 허망한 종말과 거대 자본이 이동하는 대한민국 부의 대이동을 심층적으로 파헤쳐 봅니다. 현재 강남의 부동산 시장은 믿기 힘든 수준의 공포감이 감돌고 있으며 수천억 원대의 부지들이 공매 시장으로 무더기 밀려나고 있습니다. 공매는 빚을 갚지 못해 강제로 처분되는 가혹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를 사겠다는 자본가는 시장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롯데월드타워의 심장부인 시그니엘 레지던스는 2024년 한 해 동안 단 4건의 거래만을 기록하며 사실상 고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2022년과 2023년에 비해 거래량이 반토막 이하로 급감한 데이터는 시장이 이미 이 화려한 마천루에 등을 돌렸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2000년대 초반 타워 팰리스에 산다는 것은 단순한 거주를 넘어 대한민국 최상위 계층으로 진입했다는 가장 확실한 성공의 훈장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입주권을 얻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섰으며 분양권을 사고 파는 것만으로도 수억 원을 가볍게 벌 수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재벌과 인기, 연예인, 그리고 고소득 전문직들이 더 높고 화려한 곳을 찾아 앞다투어 이 마천루의 숲으로 자본을 집중시켰습니다. 지난 20년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지배했던 초고층이 곧 부의 상징이라는 황금 공식은 이제 2025년을 기점으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던 수많은 마천루들이 이제는 거품이 빠지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여기저기서 쏟아내며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그니엘 62평형은 2023년 88억 원에 거래되었으나 불과 1년 만인 2024년에는 73억 원으로 그 가치가 순식간에 폭락했습니다. 단 1년 만에 15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산이 공중으로 증발했으며 이는 고가주택 시장의 전반적인 붕괴를 예고하는 전조현상입니다. 더욱 처참한 광경은 논현동의 초호화 주거시설인 포도바이 펜디카사 프로젝트의 참담한 실패 사례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펜디가 인테리어를 총괄하며 가구당 분양가가 200억 원을 넘겨 대한민국 주거 역사의 정점을 찍으려 했던 사업입니다. 펜디 본사가 입주자의 자산과 직업을 직접 심사하겠다며 오만함을 보였던 이 프로젝트의 결말은 결국 시행사의 파산과 공매였습니다. 포도바이 펜디카사의 1차 공매, 최저 입찰가는 무려 3,713억 원이었으나 아무도 입찰하지 않아 결국 유찰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유찰이란 사겠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 거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상황을 말하며 이는 시장의 냉담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이후 진행된 2차와 3차 그리고 4차 공매에서도 입찰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최고급 주택이라는 타이틀은 무색하게 빛이 바래고 말았습니다. 현재 이 부지의 최저 입찰가는 최초보다 250억 원이나 낮은 463억 원까지 수직 하락하며 자산 가치의 붕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상위층의 성역이라 불리던 이곳이 왜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지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구조를 살펴봐야 합니다.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이 가진 태생적인 한계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이 거대한 마천루들이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그니엘 레지던스는 롯데월드타워의 42층부터 71층에 위치하며 지상 555m에 달하는 초고층 건물의 중상단 부분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한 층에 단 2세대에서 4세대만 거주하는 극도의 폐쇄적인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주거 면적은 최소 40평에서 최대 250평에 이릅니다. 일반 아파트 두세 채를 합친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하지만 이 화려한 공간 내부에는 거주자들을 괴롭히는 치명적인 약점이 숨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한계는 바로 창문인데 지상 수백 미터 높이에서는 강한 바람 때문에 창문을 열 수 없다는 구조적 결함이 존재합니다. 지상 200m 이상의 고도에서는 평상시에도 초속 10뱀을 넘는 강풍이 불어 우산조차 제대로 들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태풍이 상륙할 경우 풍속은 초속 30մ 이상으로 치솟으며 이는 창문을 열었을 때 실내 기압과 물건 파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초고층 건물의 모든 창문은 1cm도 열리지 않는 완전 고정식으로 설계되어 외부와의 직접적인 공기순환이 원천 차단되었습니다. 과거에는 24시간 가동되는 첨단 공기 정화 시스템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 믿었으며 거주자들 또한 이를 큰 불편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사람들은 기계에 의존한 정화보다 자연 환기가 생존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하나 마음대로 열지 못하는 밀폐된 공간에 갇혀 지내야 한다는 사실은 자산가들에게 성공의 상징이 아닌 답답한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바깥 공기를 마시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수십 층을 내려가야만 하는 비효율적인 삶은 초고층 거주의 로망을 순식간에 파괴했습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고립인데 엘리베이터가 단 한순간이라도 멈추게 되면 입주민들은 하늘 위에 꼼짝없이 갇히게 됩니다. 실제로 점검이나 고장이 발생할 경우 70층 높이의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육체적 고통을 수반합니다. 만약 대형 화재가 발생한다면 초고층 건물에서의 대피는 전 세계 소방 당국도 완벽히 해결하지 못한 미지의 공포로 다가옵니다. 소방차의 사다리는 고작 15층 높이인 50m까지만 닿을 뿐이며 그 이상의 고층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오직 헬기 구조에만 의존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 한계인 유지 비용을 살펴보면 시그니엘 45평형 기준으로 월 관리비만 260만 원에서 280만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매달 청구됩니다. 대형 평수의 경우 관리비가 500만 원을 넘기며 여기에 난방비와 전기세를 합치면 한 달 고정 지출만 800만 원, 1년에 거의 1억 원이 사라집니다. 집값이 무섭게 오를 때는 이 비용을 투자로 여겨 참아냈지만 시장이 하락세로 돌아서자 매년 1억 원씩 버려지는 관리비는 거주자들에게 거대한 부담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약점은 이웃의 부재인데 세대수가 적고 보안이 철저한 탓에 이웃과 마주칠 일이 거의 없으며 아이들이 함께 놀 친구조차 찾기 어렵습니다. 어르신들이 모여 담소를 나눌 공간도 마땅치 않아 화려한 로비에 고급스러운 서비스가 무색할 정도로 사람 사는 온기를 느끼기 힘든 삭막한 환경입니다. 실제 시그니엘 입주민들의 온라인 후기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답답함이며 이는 화려함 뒤에 숨겨진 실거주의 고통을 상징합니다. 입주 초기에는 거실에서 구름 사이로 해가 뜨는 환상적인 조망에 감탄하지만 불과 1년만 지나면 환기가 안 되는 실내 공기에 피로감을 호소합니다. 요리를 할 때 발생하는 냄새가 환풍기를 최대로 틀어도 하루 종일 빠지지 않아 공기청정기를 여러 대 가동해도 무거운 공기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있는 집은 더욱 심각한데 층간소음 항의 때문에 집안에서 뛰지 못하게 단속하며 매번 1층 놀이터까지 내려가는 데만 10분 이상이 소요됩니다. 산책을 나가려 해도 엘리베이터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며 건물 주변은 대형 도로와 백화점으로 둘러싸여 조용히 걸을 수 있는 녹지 공간이 전무합니다. 일본의 일부 연구는 초고층에 사는 아이들이 땅을 밟는 경험 부족으로 발달이 늦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며 마천루 거주의 유해성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실거주의 한계가 시그니엘의 문제였다면 논현동의 포도바이 펜디카사는 기획 단계부터 시장의 본질을 놓친 오판의 결정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하철 학동역 인근의 노른자 윗땅에 지하 7층, 지상 20층 규모로 계획된 이 사업은 200억 원이 넘는 분양가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특히 펜디 본사가 입주자의 직업과 자산을 직접 확인하고 거절할 수도 있다는 고자세의 마케팅은 당시 부유층 사이에서 큰 논란과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사업 시행사가 부지 매입을 위해 빌린 800억 원의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프로젝트는 기한 이익 상실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자금 시장의 경색이 겹치면서 야심찼던 투자는 실패로 돌아갔고 대한민국을 대표하겠다던 부지는 결국 차가운 공매 시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실패의 첫 번째 원인은 하이엔드 주거 수요가 급감하는 시점을 읽지 못한 정부의 부재였으며 강남이라도 경기 침체기에는 200억 원의 수요가 한정적임을 간과했습니다. 두 번째는 브랜드 권위주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었는데 펜디라는 이름만 붙이면 자산가들이 무조건 지갑을 열 것이라는 생각은 시행사의 명백한 착각이었습니다. 200억 원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진짜 부자들은 브랜드라는 껍데기보다 위치와 전망, 그리고 이웃의 수준 같은 주거의 본질적 가치를 더 냉철하게 따지기 때문입니다.
과거 부의 상징이었던 초고층 주상복합은 이제 실거주의 불편함을 넘어 이미지의 급격한 추락이라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으며 그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국을 뒤흔든 전청조 사기 사건에서 사기꾼이 재벌 행세를 하기 위해 자신의 배경으로 삼았던 곳이 시그니엘이었다는 사실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시그니엘은 소유하지 않아도 단기 임대가 가능하다는 점이 밝혀졌으며 이는 재력을 과시하려는 사기꾼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45평형 기준으로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200만 원 정도면 누구나 빌릴 수 있다는 사실은 이곳의 폐쇄적인 신비감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사기꾼들에게 1년 치월세 약 3억 원은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채기 위한 일종의 저렴한 무대 설치 비용이나 다름없었던 셈입니다. 주식 투자 사기범이나 가상화폐 사기단 두목들이 줄줄이 이곳에서 체포되었다는 소식은 초고층 마천루의 이미지를 범죄자의 은신처로 오염시켰습니다. 진정한 자산가들에게 이웃은 단순한 거주자가 아니라 비슷한 교양과 가치를 공유하는 공동체인데 옆집에 사기꾼이 살 수 있다는 사실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이런 이미지 오염을 견디다 못한 실제 자산가들은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시그니엘을 떠나 한남동이나 성북동의 정통 고급 주택가로 대거 이동했습니다. 시세가 하락하고 공실이 1년 넘게 방치되는 상황에서도 집주인들이 월세를 낮춰서 세입자를 구하지 않는 현상 뒤에는 철저한 자본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의 기준이 되는 수익률 개념 때문인데 투자한 자본 대비 벌어들이는 임대 수익의 비율이 건물의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00억 원짜리 집에서 월세 2억만 원을 받는다면 연수익은 2억 4천만 원이며 이때의 수익률은 약 2.4%로 계산됩니다. 문제는 월세를 단 500만 원만 깎아도 수익률을 기준으로 역산한 해당 주택의 전체 자산 가치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폭락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월세 500만 원을 낮추면 1년 임대료가 6억만 원 줄어들고 수익률 2.4%를 적용하면 집값은 무려 25억 원이나 하락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집주인들은 당장 수백만 원의 관리비를 생돈으로 내는 눈물의 관리비를 감수하면서도 자산가치 보존을 위해 빈집으로 버티는 전략을 취합니다. 결국 가격을 내릴 수 없는 집주인과 비싼 가격에 들어오지 않는 세입자 사이의 팽팽한 대립은 시장 자체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관리비만으로도 2년에 억 단위의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돈 많은 집주인이라 하더라도 영원히 이 출혈을 버텨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집주인들이 고통스럽게 버티는 동안 자산가들의 시선은 이미 마천루의 높이에서 땅을 직접 밟는 넓이의 가치로 완전히 옮겨갔습니다. 2000년대 부의 척도가 남들이 올려다보는 수직적 높이였다면 2020년대는 남들이 들여다볼 수 없는 수평적 프라이버시가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의 대이동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지는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한남더힐이며 이곳은 고층이 아닌 저층 중심의 단지입니다. 32개 동이 모두 12층 이하로 지어진 한남더힐은 용적률이 120%에 불과해 아파트라기보다 땅을 사는 것과 같다는 평가를 받는 곳입니다. 한남더힐의 72평형 세대가 무려 70평에 달하는 대지 지분을 소유한다는 사실은 아파트를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서울 중심의 땅을 사는 것과 같다는 평가를 받게 합니다. 이곳은 매봉산이 단지를 포근하게 감싸고 있어 외부인의 접근이 철저히 차단되며 지하 주차장에서 집으로 바로 연결되는 전용 공간을 통해 극강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합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한강 조망권이 전혀 없는 세대조차 100억 원이라는 고가에 거래된다는 사실이며 이는 조망보다 땅의 가치와 사생활 보호가 우선임을 증명합니다. 청담동의 PH129와 에테르노 청담 같은 초소형 고급 단지들 역시 자산가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대한민국 주거시장의 새로운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지가 왜 하필 29가구로 기획되었는지 살펴보면 30가구 이상일 경우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피하면서 동시에 희소성이라는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실제로 PH129의 120평형은 2024년에 무려 164억 원이라는 기록적인 금액에 거래되었으며 이는 저층 중심의 고급 주택 가치가 마천루를 압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영화 신과 함께 시리즈의 김영하 감독은 2021년 나인원 한남을 75억 원에 매입하며 저층 고급 단지의 잠재력에 과감히 베팅하는 안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4년 만인 2025년 2월에 해당 주택을 250억 원에 매각하여 무려 175억 원이라는 믿기 힘든 시세 차익을 거두며
부동산 시장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최고 9층 높이에 불과한 나인원 한남이 이토록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것은 부자들이 이제 더 이상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에 매력을 느끼지 않는다는 반증입니다. 과거 타워팰리스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며 마천루의 화려함을 경험했던 이른바 타워팰리스 키즈 세대가 이제 독립하여 자신만의 집을 선택하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이들 2세대 자산가들이 선택하는 곳은 부모 세대가 열광했던 초고층 주상복합이 아니라 땅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저층 주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창문을 활짝 열어 계절의 바람을 느끼고 개인 정원을 가꿀 수 있는 삶을 갈망하며 마천루의 밀폐된 화려함보다는 본질적인 주거의 자유를 선택한 것입니다. 시그니엘의 거래 실종과 펜디가사의 유찰 참사는 우리에게 진짜 좋은 집이란 높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삶의 본질이라는 준엄한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눈부신 외관과 명품 브랜드의 이름, 그리고 남들의 부러운 시선은 유행에 따라 변하는 껍데기일 뿐이며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가치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진짜 럭셔리의 가치는 내가 숨쉬는 공기를 조절할 수 있는지, 아이들이 흙을 밟으며 뛰어놀 수 있는지와 같은 지극히 평범하고도 본질적인 권리에서 시작됩니다. 타워팰리스가 처음 등장했던 20년 전에는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는 전망과 호텔식 서비스가 부의 전부인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은 그 화려함 뒤에 삭막함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20년의 세월이 흐르며 새로움은 사라지고 창문 하나 열지 못하는 답답함과 이웃을 알 수 없는 불안함만이 초고층 건물 속에 무겁게 내려앉아 있는 실정입니다. 유행은 영원하지 않으며 2000년대의 성공 공식이 2020년대에는 오히려 기피해야 할 실패 공식으로 전락하는 부동산 시장의 냉혹한 변화를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펜디가사의 실패는 브랜드라는 포장지에만 집착하고 주거의 위치와 커뮤니티라는 본질적 미래 가치를 놓친 기획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적나라한 결과물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부의 중심은 수직적 마천루에서 수평적 대지로 이동했으며 20년 전의 높이 숭배 사상은 땅을 밟는 실속 있는 부의 철학으로 완전히 대체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10년, 아니 20년 뒤 대한민국 부의 흐름은 또 어디로 흘러가게 될지 우리는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한남동과 성북동으로 쏠리는 이 거대한 자본의 흐름 역시 영원하지 않으며 언젠가는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할 것입니다. 고도로 발달한 미래 도시의 기술이 도심 회귀를 불러올 수도 있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주거 모델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단 하나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건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타워팰리스 신화의 종말과 시그니엘의 추락, 그리고 펜디가사의 굴욕을 통해 대한민국 부동산의 이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드라마틱한 변화는 결국 우리 삶의 가치관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과연 구름 위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삶과 땅을 밟고 자연을 느끼는 삶 중 무엇이 진짜 럭셔리라고 생각하십니까? 10년 뒤에도 여전히 한남동과 성북동이 대한민국 부의 중심을 지키고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성역이 나타날지 궁금해집니다. 이 거대한 부의 대이동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기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한남더힐과 나인원 한남 속에 숨겨진 진짜 부자들만의 부동산 비밀 이야기를 더욱 심도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한강 조망권이 전혀 없는 세대조차 100억 원이라는 압도적인 금액에 거래되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75억 원의 산집이 어떻게 불과 4년 만에 250억 원이라는 경이로운 숫자가 될 수 있었는지 그 내막을 파헤칠 예정입니다. 남들이 모르는 고급 부동산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대한민국 부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천루의 화려한 조명은 눈을 멀게 하지만 땅이 주는 정직한 가치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견고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가격은 우리가 지불하는 것이지만 가치는 우리가 얻는 것이라는 거장들의 조언처럼 여러분의 선택이 본질을 향하기를 바랍니다. 초고층의 로망이 답답함으로 변하는 순간을 목격하며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해야 할 공간이 어디인지 다시금 정의해봅니다. 명품 브랜드의 이름표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공간 안에서 우리 가족이 얼마나 건강하고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정점에서 일어나는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타고
여러분만의 현명한 자산 전략을 세워보시길 권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부의 본질을 찾는 여정에 저희가 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